예,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1인 1닭, 뭐 주간 1닭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배달 음식의 대명사고 또 온 국민이 사랑하는 메뉴죠. 그런데 바로 이 치킨의 맛을 두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의 육개, 한국 치킨은 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 맛이 없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양계협회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건데 개인적인 견해를 사실인 양 퍼뜨렸다.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게 뭐 막컬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 공론화가 돼버린 상황이어서 오늘 양쪽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충분히 양쪽 입장을 듣고 반론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맛컬럼니스트 황교익 씨 먼저 만나보죠. 황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닭은 작고 맛없고 비싸다 이러셨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건 제 의견도 아니고요. 제 주장도 아니고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그러면 예.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이 두 개가 국가기관이거든요. 네네. 그 국가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네. 농진청의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5kg 작은 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맛이 없다. 제가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1.5kg 닭이 큰 닭, 거기는 비교한 게 2.8kg입니다. 예. 전 세계인들이 보통 한 2.8kg, 2.5kg, 뭐 2.9kg, 미국은 2.9kg 예. 나갑니다. 그 닭에 비해서 맛이 없다라고 문건에 써 있어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입맛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정의 그 입맛 다르고 제 입맛 다르고 시민 여러분들 입맛이 다 다른데 네. 그걸 다르다고 해서 뭐 객관적 자료 같은 것을 그러면 없는 건가? 맛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맛 요소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많고 하는 이런 것은 과학적 분석 시도를 우리가 하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문명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문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닭, 거의 유일하게 작은 닭이라는 이것도 제가 하는 주장이나 제 의견이 아니고요.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원이 네. 문건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치킨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한 다큐가 있어요. 2014년에 유령 기자가 MBC 유령 기자가 팝콘 치킨의 고백이라는 다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아랍권에 아주 독특하게 닭이 아주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 독특한 거 빼고 난 다음에는 육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게 키운다라는 게 그 다큐에 보면 일본, 미국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과 그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우리가 키우는 닭들은 육개라고 품종이 보통 미국, 영국 이런 데서 가져오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육개 업체의 경우에 미국에서 가져오는 품종입니다. 코브라는 건데 미국에서 제일 큰 육가공 업체가 있어요. 네. 거기에도 이제 코브라는 품종을 키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47령 2.9kg 닭으로 키우고요. 한국에서는 35일령 1.5kg 닭으로 키웁니다. 똑같은 품종의 닭을 그렇게 차이 나게 키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꼭 내 의견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봐도 한국 치킨은 작고 맛이 없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근거로서 받침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아니죠. 그냥 근거로서 받침이 된다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맛없다라고 적어놔놨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맛 컬럼니스트시니까 선생님 꼭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 주관적으로 보실 때도 그러면 이제 맛이 없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개취라고 그러죠. 개인적인 취향. 예. 맛이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게 맛있다, 이게 맛없다 이렇게 각각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어떤 닭고기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맛이 없어서 그냥 맛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 문제다 개선해야 된다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큰 닭이 맛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지금 41.3kg 내외의 닭을 키워서 먹고 예. 그 닭이 맛있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크고 맛있는 닭을 달라라고 하는 게 소비자의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계 업계에서 육계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구와 우리의 식문화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삼계탕, 통닭 같은 한 마리를 소비하는 문화라서 큰 닭을 선호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작은 닭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큰 닭을 팔아봤자 안 팔리니까 작은 닭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큰 닭을 시장에 내놓은 적이 없으면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0년에 네. 정부에서 이 큰 닭을 키우자고 시범 농장을 운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 농장이 2.8kg, 그러니까 45일령인가 그 정도에서 2.8kg를 생산을 해서 예. 이 가게도 치킨 가게도 열었어요. 예. 그래서 잘 달렸습니다. 뭐 그 가슴살이 퍽퍽하다. 절대 퍽퍽하지 않습니다. 저는 5kg 육회도 먹어봤는데요. 네. 퍽퍽한 거 절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주시하다 그러죠. 그냥 예. 육즙이 쭉 터져 나오고요. 더없이 맛있습니다. 안 튀겨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튀겨집니다. 아주 맛있게 잘 튀겨집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왜 거기가 망했느냐? 육회라는 게 예. 한 40여일 키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냉장 유통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냉동살은 맛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 있는 채로 냉장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12일 이렇게 유통기한밖에 안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 농장들이 협업을 해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 농장 외에는 다른 농가들이 일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키워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육개는 한 축사에 뭐 수만 마리 들어가거든요. 예.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치킨집들이 이 대규모로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근데 치킨집에서 그걸 안 가져간다는 이유는 그 큰 게 안 팔리니까 안 가져갔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치킨집에서 이렇게 파는데 네. 항상 그 큰 닭으로 계속 손님한테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정이 있어야만이 그걸 내놓죠. 오늘은 큰 닭 내고 내일은 작은 닭 내고 하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식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공급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전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따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좀 시도를 한 업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다 이 시스템 만드는 데에서는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돈이 몇백억 뭐 이렇게 들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육가공 치킨 계열화 회사가 있고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마음만 바꾸면 의지만 보이면 뭐 몇 달 만에 이런 게 가능하죠. 자, 선생님,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육계업계가, 양계업계가 작은 닭을 유통시키는 데에는 맛 때문이 아닌, 즉 시장이 원해서 그런다가 아닌
다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예. 일단 6개 회사들은 그 계열화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계열화의 제일 위에 있는 회사가 병아리와 사료와 뭐 기타 부재료를 공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큰 닭으로 키우는 것보다 작은 닭으로 키우면 사료 효율이 떨어져서 20% 정도 사료를 더 줘야 되거든요. 작은 닭이 사료가 덜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더 들어가요. 작은 닭이 사료가 더 들어간다고요? 예. 고기 무게당으로 따지면 작은 닭이 사료가 20% 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료를 더 팔 수 있어요. 사료를 더 팔 수. 그리고 이거 1.5kg 닭으로 하고 3kg 닭으로 하면 이게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kg 닭으로 우리가 먹으면 병아리가 숫자가 절반이면 되겠죠. 예. 병아리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5kg 닭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육회 회사 입장에서는 병아리를 산술적으로 지금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도 2배를 더 파는 시장이에요. 병아리 한 마리가 한 500원 하거든요. 예. 그게 한 우리가 10억 마리 연간 먹는데 그러면 약 한 5천억 시장에서 몇천억이 달아나게 되죠. 큰 닭으로 먹게 되면. 그러니까 육계 회사 입장에서는 작은 닭으로 키우는 게 병아리와 사료를 더 많이 팔아서 이득이고요. 돈 때문이다, 한마디로. 네, 그러죠. 이거 치킨 파는 데에서는 사실 크나 작으나 별 관계가 없어요. 치킨집에서는, 식당에서. 치킨집에서는 마리당 팔거든요. 예, 마리당 팔죠. 무게당을 뭐 얼마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업계 전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여기까지 좀 듣고요. 양계협회 측의 좀 입장을 들은 다음에 제가 반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잠시만. 좀 기다리십시오. 마컬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주장을 먼저 들었고요. 저희가 이 치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토론을 하는 이유는 지금 치킨협회에서는 소비가 줄고 있다.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까지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 자리 마련한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대한양계협회 입장 들어보죠. 이홍재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이제 황교익 맛 컬럼니스트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우선 사이즈가 우리나라가 작다. 요거까지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사이즈 작다. 근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저는 그 황교익 씨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단적으로 맛 칼럼니스트의 자격이 없다. 만약에 제가 황교익 씨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치킨도 맛이 있는데 큰 닭으로 치킨을 만들면 더 맛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치킨은 음식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치킨이 맛이 없다, 단적으로 작기 때문에 황교익 씨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그 연구 자료. 그 농업진흥청과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데이터로 그렇게 증명을 했다. 데이터로 나온 게 그 자료는 축산과학원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박사급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연구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줍니다. 그러면 박사별로 연구한 모든 자료는 국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등록을 시킵니다. 지금 황교익 씨가 주장한 자료 말고 다른 2012년도인가 14년도인가 연구 자료에는 다른 자료가 거꾸로 자료가 나옵니다. 다른 박사님은 또 다른 연구를 했어요? 예, 중량별 맛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닭이 커지면은 맛과 풍미를 향상시키는 어떤 성분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드는 것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발표한 거지 그 연구 결과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연구를 한 최희철 박사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 대해 확인을 했어야지. 마칼럼니스트라는 분이 24일 날 페이스북에 자기는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을 글로 쓴다고 그랬는데 3kg짜리 치킨을 제대로 먹어나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이건 뭐냐면은 거기 내용에 어떤 리놀렌산이 어떻고 뭐 아미노산이 어떻고 나왔는데 과일 같은 건 그 브릭스라는 당도로 맛의 기준을 정합니다. 네네. 그런데 닭고기에는 어떤 성분이 얼마 있어야 맛이 있고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닭이 커지면서 조금 증가했다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치킨 맛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맛이 없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가 나오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황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산업을 위해서 지금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작은 병아리, 그러니까 병아리를 많이 팔기 위해서 또 그러다 보면 사료도 많이 들어가니까 사료 시장을 위해서 이 병아리 시장을 위해서 계속 작은 닭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소비자들이 큰 닭을 먹을 기회 자체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음모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림이나 우리나라 닭고기 그 가공업체들, 계열화 업체들은 닭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지 병아리 사료 팔아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병아리 사료도 농가들한테 팔고 농가들한테 닭을 사갑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에서 하림에서도 농가들한테 인센티브 돈을 더 줘가면서 대형 닭을 키우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황교익 씨가 착각하는 게 대한민국 닭고기가 치킨 만들려고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치킨이 우리나라 닭고기의 30-40% 시장을 잡고 있지만 마트에서도 팔리고 학교 급식에도 들어갑니다. 그 시장에서 3kg를 받아줘야 되는 거지. 안 받아주나요, 근데? 팔아보니? 아까 그 황교익 씨가 말한 그 치킨이 군계일한 치킨입니다. 군계일화. 직접 키워갖고 했는데 5년 만에 문 닫았어요. 치킨이 안 팔려요? 맛있고 소비자들한테 기호가 부합한다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가져갔겠죠. 이게 잘못된 내용이 지금도 하림 같은 대형 닭고기 업계는 2.5kg, 3kg 키길 원합니다. 왜? 원가가 굉장히 싸지거든요. 오히려 큰 닭이 더 원가가 싸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돈 때문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병아리를 많이 팔고 살을 많이 판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닭고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싸지는 건 하림 같은 회사들이 돈을 목적으로 행존하는 회사입니다. 자선사업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해내갖고 이 대형 닭들이 시장에 풀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몇십만 수가 풀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황 선생님께서는 큰 닭을 팔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닭도 좀 유통이 되긴 했습니까?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통됐는데 가장 가까운 게 한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AI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48시간 이동 제한을 걸어갖고 도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2kg 되던 닭이 출하가 안 되니까 2.5kg, 3kg까지 갔는데 이게 한 마리에 600원씩 팔았습니다. 병아리값으로 팔았어요. 안 팔려서? 시장에 있다면 팔렸겠죠. 자, 회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다는 거 동의할 수 없고 작은 닭을 파는데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란 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요.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는 근데 솔직히 치킨 값이 좀 비싸긴 하다. 좀 내려달라 그런 요청이 좀 많이 오긴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만약에 황교익 씨가 치킨 가격은 몇 년 동안 계속 올랐는데 왜 양이 줄어든다는 소비자 불만이 생기느냐. 이렇게 지적했다면 저희들도 온 업계가 나서갖고 이 문제 해결해보자 박수 쳤을 겁니다. 그것만 문제 제기였다면 그건 받아들인다. 당연하죠. 치킨이 30-40% 시장인데 그런데 뜬금없이 작은 닭 치킨은 맛이 없고 마치 생산자와 육가공업체와 치킨업계가 막 함께 짜고서 소비자단을 기만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저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반론하실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다시 연결을 하죠. 황교익 선생님. 앞서 이제 쭉 설명 들으셨어요. 데이터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말고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작은 게 맛있다라는 데이터들도 그냥 그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맛을 품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식품 회사들도 제품 하나를 판매할 때 여러 패널들 한 20명 정도 모아놓고 네. 그렇게 도표 걸어가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요즘은 안 해요. 그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료 있으면 그냥 거기 내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있잖아요. 맛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자료에 맛없다라고 써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근거로 맛없다는 말을 제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 자료에 맛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선생님, 정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양계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주장, 이런 행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에 적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북한이 하는 그 대남 그 비방 방송 있죠. 나 그걸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공적 기관이 저는 마칼럼니스트이기는 하지만 그 개인이잖아요. 황교익 씨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협회장님이. 예.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인신 공격, 그 앞에 말은 뭐 썩소를 날리는 뭐 이런 식의 아주 참 뭐 인신 공격, 그런 인신 공격을 제가 공적 기관한테 당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난생 처음. 그래서 이 정상적인 조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자기의 조직의 양계 농가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개인보다는 훨씬 더 정제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주장은 굽히지 않고 계속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킨을 많이 먹으니까 그것도 노동자들이 저녁에 거의 만찬으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닭으로 튀기면 가격이 일단 싸져요. 알겠습니다. 사료비 20%, 가공비 한 20-30% 들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거든요. 국립축산과학원과 농림청에서 그게 연구한 게 국가 세금으로 연구한 거거든요. 그 자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더 낫다라는 것은 데이터로 다 존재를 하고요. 외국 전 세계 육개를 그 3kg 내로 키우는 것은 그 육개라는 종자는 그 정도에 이르렀을 때 맛있고 사료 효율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3kg 내외짜리 닭으로 먹는데 한국인만 1.5kg짜리 3kg짜리 닭을 시장에 충분히 풀고 난다. 왜 그게 큰 닭이 안 팔리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제품은 안 팔립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했던 연계 마케팅, 1인 1당 마케팅에 대해서 포기하시고, 그 큰 닭 먹자고 했을 때, 정부가 큰 닭 먹자고 했을 때, 당장에 그 생산자의 조직에서 던진 게 연계 마케팅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작은 닭을 좋아한다. 자,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큰 닭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계속 이 주장 굽히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 단체는 이때까지 작은 닭을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정부가 말한 대로 작은 닭은 맛없다라는 그 정부 자료를 저는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크고 맛있는 닭을 달라. 저는 있잖아요. 업계에다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카롱차는 지급으로 요구하는 게 크고 맛있는 닭입니다. 싼 닭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반론까지 들었고요. 양계협회의 반론을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회장님. 앞으로도 이 주장을 굽힐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절하게 복수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신지. 이거는 좀 너무 북한적인 사고 아니냐 앞에서 황교익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황교익 씨는 마칼럼니스트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거를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황교익 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칼럼니스트이고 그 말 한마디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거는 고민을 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킨이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의 40%,
어떤 때는 50%까지 올라갑니다. 네. 산업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닭고기가 좋다고 홍보했지 작은 닭이 좋다고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닭고기가 좋다고. 또 하나 문제가 예. 뭐 지금까지 노이즈 마케팅 이름을 쌓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산업이 굉장히 위험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공산당 같다? 저희들이 성명서에다 이 자료를 다 못 얻었습니다. 책으로 한 건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성명서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나하고 1대1 토론하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까도 뭐 치킨이 노동자 음식이다. 야구장 가서 치킨 먹으면 야구 보는 사람들은 노동자고 없는 사람들입니까? 부자는 야구장에서 스테이크 썰어가면 야구 봅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편향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양쪽 입장을 좀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예.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지금 산업 전체가 휘청일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공론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용재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쪽의 입장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보내주시죠.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